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이다 이준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책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고요. 다른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립다 공방의 북퍼퓸을 가지고 왔고요. 사실은 제가 딱히 향수를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닌데 인사동에 들렸다가 그쪽에 매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책과 관련된 아이템을 팔고 계셔서 하나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걸 제가 산 지가 조금 됐습니다. 한 2주, 3주 정도 됐는데 사와서 바로 제가 사실 촬영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제가 워낙 향수 쪽에 조예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재밌는 영상이 나오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그립다 공방의 담당자 분이랑 연락을 해서 새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 향수를 만드셨는지, 각각의 향수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퍼퓸과 일반 향수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구매를 해서 가지고 온 세트는 작가 9명의 이름이 붙어있는 세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넘버1은 백석, 그 다음에 이육사, 윤동주, 정지용, 이효석, 김유정, 이상, 한용운, 김소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작가를 선정을 하셨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기준은 대중적으로 좀 친숙한 작가여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친일 행적 혹은 반인륜적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작가 모티브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향수들이죠, 그 작가의 어떤 평가라던가 생각들이 크게 달라질 여지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작가를 선정을 하셨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라이센스를 정당하게 취득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라이센스 기간이 만료되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작가의 이름 혹은 작품일 경우라고 해서 크게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퍼퓸 세트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또 작가 세트 외에도 그 문학작품 세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구매를 해오지 않았고요. 9가지의 향수인데, 사실은 그 시향을 한꺼번에 하면은 3가지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렇게 예민하게 그 향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간 동안 조금씩 그냥 써보면서 나는 이런 향이 더 좋은 것 같아, 혹은 난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를 일단 선호도를 저는 미리 좀 선정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향수를 뿌릴 때는 몸에다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 향수 역시 몸에다 뿌릴 수가 있는데, 책에다 뿌렸을 경우에는 7시간에서 8시간, 그리고 몸에 뿌렸을 때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유지되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하고요. 부향률이라는 개념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레스 오일이랑 그다음에 향료가 얼마나 비율로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향료나 그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게, 책에 이제 뿌렸을 때 손상이 최소화되는 어떤 오일과 향료 드릴 것이라는 기준을 세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뿌리시면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만, 말씀하시는 게 10cm 정도 떨어뜨리고 나서 쫙 펼치면서 뿌리면은 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참고하셔서 혹시 구매하시거나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뿌리실 때 항상 주의해서 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가지 이제 향수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 향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향수별로 향의 계열들이 일단 어느 정도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똑같이 분류를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번의 책들을 봤는데, 그게 이유가
가면 갈수록 향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향들을 내놓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딱 이건 이 계열이야, 이건 이 계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윤동주의 별에는 밤 같은 경우에는 향의 이름을 그냥 스테리나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따 공방 담당자분한테 도대체 스테리나잇은 어떤 향이냐고 이제 여쭤봤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 모티브에 맞춘 그 향의 이름을 그냥 적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이 향은 시트러스 아로마틱, 그 다음에 플로랄 프레쉬, 그 다음에 아로마틱 프레쉬 해가지고 세 가지 향이 이제 섞여 있는 향이라고 하고요. 되게 독특한 향을 냅니다. 저는 사실 요 향을 제가 좋아하는 향으로 꼽지는 않았는데 가장 많이 팔린 순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윤동주의 향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해요. 아무래도 선호도가 있다라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좀 대중적으로 향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물론 작가의 어떤 영향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린다는 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향에 대한 선호가 정확하게 없으시거나 그다음에 시향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작가에 대한 선호 혹은 많이 팔린 순서에 맞춰서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보문고에 일단 매장들이 거의 다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스24 중고서점을 갔었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인사동 쌈짓길에도 있고요. 쭉 이제 제가 자막으로 지금 리스트를 쭉 적어놨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한번 혹시 가까운 곳이 있으시다면 가서 시향을 해보고 구매를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향들과 조금 다른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윤동주 향은 그런 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향은 이상입니다. 7번째 향수이고 이거는 색깔이 지금 주황색이죠. 시트러스 향을 넣었고 시트러스 향이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감귤향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페브리즈 감귤향 이런 거 있잖아요. 오렌지 향 이런 느낌의 청량한 과일 향 같은 것들을 보통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향은 시트러스 계열의 향수라고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향수 중에 하나입니다.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두냐면은 내 몸에 뿌렸을 때보다 책에 뿌렸을 때 나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기준으로 제가 선정을 한 거니까 혹시 몸에다 난 뿌리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에 대한 분명히 선호도 같은 것도 존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향은 시트러스 계열의 이상이라는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저 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시트러스 향 자체를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향은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이라고 이제 적혀있죠. 사실 대표작이 님의 침묵이니까 이 대표작들을 적어놨는데 요거는 우디 향이라고 해서 우리가 숲에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향들 있잖아요. 그런 향을 이제 낸 거라고 하고 아무래도 조금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선정한 이유는 지금 이제 슬슬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니까 포근함을 느끼고 싶은 시절에 뿌리기에 좋은 향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선호도가 좀 존재를 하긴 할 것 같은 게 제가 쭉 살아왔던 성북동이라는 지역에 한용운 선생님이 사셨던 시무장이라는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이제 자주 약간 놀러 가듯이 가는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요 분에 대한 추억 같은 게 직접 제가 뵙진 못했지만 남아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이걸 좋아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작가에 대한 선호도들은 분명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호도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어 이제 딱 어떤 향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작가에게서 내가 느꼈던 향과 비슷한데? 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시향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선호도를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향은 백석의 향입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또
또 시의 이름이 같이 적혀 있죠.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요 밑에 적혀 있는 이름이 있죠, 분명히.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제목이 함께 적혀 있어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작품들의 제목이 적혀 있는데 느낌의 그 작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시향을 했을 때는 그 아래에 있는 제목들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러냐고 이제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어떤 성격의 향들을 그래도 만들어내려고 하시다 보니까 대표작을 이제 모티브로 떠올리지 않으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석에 대한 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대표작도 함께 생각을 하고 향을 맡아보시면 더 느낌이 쉽게 다가오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머스크라고 불리는 향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맡아보시면 꽤 익숙한 향이실 거예요. 근데 그 향수에 관련된 책을 이제 제가 보고 왔는데 머스크는 원래는 사향노루의 생식선에서 채취한 향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걸 쓰시진 않았겠죠. 화학적으로 아마 조합을 이제는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따뜻하고 요 우디보다는 조금 더 밝은 느낌? 따뜻하고 밝은 느낌의 향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요 향도 좋아해서 세 개를 꼽으라고 하면 이제 요 백석, 그 다음에 이상, 그리고 환용운 이렇게 세 개를 이제 꼽을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조금 밝은 계열이지만 요 둘은 약간 무거운 느낌 그리고 조금 잔향이 오래 남을 것 같은 느낌의 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향을 이제 하실 때 바로 이제 향을 맡아보실 수도 있지만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지나가면은 오일의 어떤 성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조금 날아가고 그 뒤에 이제 잔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남는데 그 미들노트라고 해서 그때의 향을 내 취향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향수를 뿌리고 나갈 때 혹은 책을 읽을 때 그걸 바로 맡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향을 맡아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향까지 생각을 염두를 두고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취향지가 보통 이제 있으니까 그걸 뭐 맡아보고 바로 선택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거를 조금 그 도움을 받으셔서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향을 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